안녕하세요. 들어본 직업 못 들어본 이야기. 대장 내시경 마냥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직업 다큐. 까고 또 까서 속살을 보여주는 직업의 속살 김속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혹시나 좀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시면 다음 편부터는 다른 직업군들 부를 건데 같이 하면 조금 잘 맞지 않을까.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은 꿀직업.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고의 진리죠. 남이 들고 있는 떡이 크고 맛있어 보인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행, 라이프스타일 기자. 정말 남의 떡이 진짜 큰 떡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직업의 속살 2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박찬은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어렵게 진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저는 박찬은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 신문사에서 그 주간지 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놀고 먹는 얘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시는데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자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네네. 상당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지 직접 본인 소개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지금 여행 전문 기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전문 기자는 아니고요. 여행을 여행 전문 기자만큼이나 좋아하는 그리고 여행을 많이 하는 책상 걸고 여행하는 기자입니다. 프로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자고요. 프로 딴질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직업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놀고 먹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고요. 네. 취재를 빙자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아니,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진짜 놀고 먹고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인가요? 놀고 먹고만 하면 돈을 벌지 못하죠. 놀고 먹는 거를 기사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다들 그래요. 어디 너는 공짜로 뭐 다 해보겠다. 공짜로 어디 여행 가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짜로 가긴 하지만 그거를 기사로 쓰는 과정은 정말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기사를 또 쓸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직업병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직업병? 예컨대 뭐 소개팅 같은 거를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 같은 거를 기자니까 인터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상대 남성분한테 취조하듯이. 변호사님은 예전에 혹시 뭐 성 같은 거 볼 때 막 취조하듯이 질문은 많이 했습니다. 취조는 하진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인터뷰하듯이 하니까 그 남자분은 저 여자분이 나한테 뭔가 말을 많이 시키고 궁금한 게 많나 보다. 나한테 관심이 많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뭔지 나 갖고 놀았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또 취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여행을 가도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노시는 것 같은데. 저 여기서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직 여행 기자였고요. 박찬은 기자랑 몇 번 출장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출장 가면 잘 놀아요. 제일 잘 놀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거 쓰신 거는 왜 뭘 쓰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1회 때 못 밝혔는데 1회 때 밝히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현재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명이 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빨리 1000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반짝거려서 여기를 지금 못 쳐다보겠어요. 좀 참으셔야 돼요. 저희 여행 기자 이제 선배시기도 한데 잘 아시겠지만 가면은 뭔가 여행답게 즐기지 못하고 어디선가 자꾸 리플렛 같은 걸 모으고 사진을 막 찍으러 돌아다니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니까 또 현실은 완전히 현실이라서 좋은 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뭐 요새 또 여행 쪽 라디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 어디가 핫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요. 어디가 좋아요? 그것도 제일 싫은 거를 아까 만나자마자 우리 변호사분이 저한테 여쭤보셔서 정말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본 출장지 중에 나중에 사적으로
혹은 나중에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정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긴 한데 코로나 끝나면 꼭 가봐라. 네, 이런.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이 그 멕시코에 있는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 너무 어려운데. 예. 그게 이제 주로 멕시코 시티 쪽만 많이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세계 멕시코 시티는 그냥 남미 근처도 못 갑니다, 다들. 예. 그렇죠. 근데 배낭 여행객의 거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연인과 짱 박히기 좋은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 사람 만나면은 그쪽으로 다시 여행을 가서 다시 다이빙도 해보고 싶고. 기자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도 있고 네네. 아까 제가 잠깐 들었더니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호감으로 받아들였다. 네, 그렇죠. 계속 질문밖에 안 했는데 네네네. 그럴 정도로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밝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시는데 네. 변호사님이 약간 살짝 네, 농담입니다. 아, 네네네. 그런 질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세요? 기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막 그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뭔가 재밌는 농담 같은 거를 TV 보면서 메모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히 제가 유재석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정말 프로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좀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기자 준비를 할 때. 네네. 반성을 하게 되네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직업병이 일종인데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아, 네. 소개팅 같은 걸 하거나 해도 계속 이렇게 말을 시키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뭐 출장이나 취재나 이런 걸 갔었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같은 거. 아주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전문적으로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이게 직업병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네. 병이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내가 기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됐다 또는 기자로서 어떤 성향을 좀 가진 사람은 기자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사실 성격적인 면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었어요. 지금은 아닌 현재는 거죠? 아니신 거죠? 저희 엄마가 저보고 맨날 뒤에서 호박씨 간다라고 아, 네.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 가겠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교실에서 이렇게 실례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학교 가서 그런 얘기까지 굳이. 너무 네. TMI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초등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대학교에서도 제가 여중여고를 나와서 처음 남자를 눈앞에서 만났을 때 네.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네. 근데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바나나를 계속 까드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드셔도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됐고요. 네. 성격적인 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기자가 되신 후에 바뀌신 건가요? 네네. 어렸을 때는 어쨌든 글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네. 아동문학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아나운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아 이게 비주얼적으로나 뭔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기자로 전향을 했던 거고요. 성격적인 면은 많이 바뀐 그 덕을 제가 많이 본 것 같고 네. 일단 글 쓰는 걸 좋아한다라거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면은 기자라는 직업이 크게 이제 부담감 없으실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정보를 늘 캐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라. 하루에 하루에 책을 한 한 권? 네네. 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술자리여서 이렇게 잘 기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어쨌든 365권 읽어야 된다.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그 것 같아요.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기자라면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잠깐 치고 빠지기에는 좋은 직업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자 선배께서.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인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생기고 문학을 좋아하시고 네. 낯선 걸 싫어하시고 낯을 많이 가리고 네. 의사 표현하는 걸 조금 약간 쉽지 않게 느꼈던 소녀 네. 박은찬이 있었다가 박찬은. 박찬 죄송해요. 박찬. 네, 죄송해요. 네. 박찬욱 감독. 네, 예, 죄송합니다. 소녀 박찬은이 있었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기자로 확 기자 박찬은으로 돌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 일단은 그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는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글 네.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잡지 기자를 해보자. 아, 네. 그때 또 외국의 뭐 보그라든지 이런 네. 잡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었고 네. 환상이 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패션지 기자로 제가 시작을 했었었는데 공모전도 있어요? 패션지. 네, 보그에서 이제 예전에 필자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글로써 그럼 일단 발탁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잡지 기자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네. 이렇게 되니까 기회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춘 것 같고 일부러 사람들 만났을 때 더 네.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정도 그런 생활을 하니까 조금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하셨군요. 그 사이에서. 그렇게 포장하시면 네. 아니, 포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전달을 위해서 네, 어떤 네. 대화를 위해서 질문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고향이 대구였는데 네. 서울로 오고 나서 조금 사투리? 사투리 같은 것도 고치게 되고 네. 그리고 정말 대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 막 클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눈을 뜨면서 약간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된 네, 활달해지셨군요. 활달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기자를 꿈꾸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기자가 되기 위해서 클럽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예.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그 인터뷰한테 기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보통 네. 기자분들 교육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박찬은 기자를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글만 쓰는 기자가 아니에요. 네. 무슨 행사 기획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고 뭐 방송 출연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기자인가 방송인인가 지금까지 이런 기자는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네네. 뭐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어. 방송 출연 마냥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옛날에 DMB TV 정도 나간 정도? 그리고는 뭐 방송 출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DMB가 언제쯤인가요? 뭔가 연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방송에 얼굴을 나가고 싶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보그 공모전 같은? 또 약간 뭐 공모전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보그 공모전은 어쨌든 제가 낸 에세이나 글 같은 걸 보고 이제 뽑힌 거였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라디오 출연이 계기가 돼서 그게 이제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라디오 출연도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는 사실 인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맥이었죠. 인맥 네. 아는 분이 PD나 작가 뭐 이런 제 잡지가 첫 번째 사수분이 그 프로그램의 작가셨어요. 아하 굉장히 혈연지연 그런 인맥이었는데 뭐 잘 활용되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네. 방송국까지 직접 그 전주에 미리 가서 답사를 하는 열정. 아. 방송도 아닌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봤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 티를 내신 거네. 티를 내죠 제가. 아, 열심히 네. 어필을 했어요. 어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분이 다른 작가를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다른 프로를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일주일에 뭐 한 서너 개 라디오에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약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방송 쪽은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PD가 짱인 줄 알았는데 네. 작가분들이 짱인가 봐요. 왜냐하면 작가분들이 자료조사나 섭외나 이런 거를 다 미리 해가지고 PD랑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맥도 살리지 못했다면 제가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저희 직업의 속살에 네. 작가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디오 작가분.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피라미드. 근데 어쨌든 라디오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라디오를 뭐 들으신 분들이 또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뭐 TV 쪽으로 뭐 TVN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냐라는 전화를 저희 회사로 주셨어요. 그거는 전혀 인맥이 없었던 그런 능력이다. 나의 출연이었죠. 능력이다. 지금 현재 네. 지금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현재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 방송 있나요? 현재는 TVN은 쿨가당에 간헐적으로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여행지 소개도 하고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그런 라이프스타일 소개도 하기도 하고요. CBS 지금 굿모닝 뉴스입니다. 거기 토요일 코너에 여행지를 매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면 돼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요. 앞
게스트가 말씀이 길어지시면 제 코너 시간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슬프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라디오가 2개 잘려가지고 가슴이 매우 아프네요. 코로나랑 라디오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행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여행 이게, 자체를 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네,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실직당한 거를 커밍아웃 한 바가 있는데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잡지가 무기한 휴관되면서 이제 이 신세였습니다. 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살짝 얘기를 좀 돌려서요. 네. 그 앞서서 하셨던 얘기 중에 패션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기자로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에 앞서서 사실은 패션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패션지라는 게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잡지, 네. 뭐 신문 사실 큰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신문이랑 잡지 쪽은 그러니까 정말 잡지도 패션지도 있고 뭐 멤버십 잡지도 있고 전문지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냥 신문사랑 잡지사랑 비교를 해보자면 신문사는 굉장히 속보성이 중요하고 네. 사진 퀄리티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네. 패션지는 일단 촌스러우면 안 돼요. 네. 네, 화질이나 뭐 퀄리티, 화보 같은 경우에 정말 와인이 있는 어떤 그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 사진 찍는다 그랬을 때 와인잔 하나라도 촌스러우면 뭔가 편집장님한테 이렇게 깨지는 분위기 네,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신문 기자와 잡지 기자를 다 해봤으니까 네네. 신문 기자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네. 잡지 기자는 어떤 것을 잘 예쁘게 표현하는 것, 잘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것, 아름답게. 완전 다 상반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신문 기자는 얘 뭐 잘못했지 이쪽에 조금 안테나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면 네. 잡지 기자는 얘 좀 못났어도 어떻게 좀 부풀려서라도 네네.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며서 보여줄까 뭐 이런 게 제가 느꼈던 바였던 것 같아요. 신문 기자 하실 때 많이 까셨나 봐요. 그렇진 네. 않아요. 그냥 저는 신문 기자 할 때 스포츠 기자였기 때문에 잘하는 거 위주로 썼는데 그래도 막 연패에 빠지면 제가 야구 기자였거든요. 네네. 팀이 연패에 빠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자 칼럼을 쓸 때 그 팀의 감독을 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 출입하던 모 팀에 한 8연패 했어요. 그래서 제 기자 칼럼으로 그 감독의 리더십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제 칼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진 않았겠지만 네. 그 칼럼이 나간 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감독 경질 시즌 중에. 어머. 그래가지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던. 예, 그럼 영향이 있었겠는데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패션 잡지 출신으로 신문사로 온 경우였고 선배는 이제 반대의 경우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신문사분들은 잡지 기자들이 뭔가 딴따라다 많이 논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잡지 기자분들은 신문 기자들이 뭔가 촌스럽다 이렇게 뭐 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네.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신문사로 들어왔을 때는 너는 왜 손톱이 까맣냐 왜 까맣게 칠하냐 가죽 재킷을 왜 입고 다니냐 이런 네.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 신문사 선배들이 보면은 예, 네. 아까 소속 다 밝히지 회사 않았어요? 이름을 얘기했나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막으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세요? 내가 왜 가면을 썼는지 좀 알겠죠? 네네. 예. 괜찮아요. 그러면 패션지 이제 에디터도 하셨다는 그렇죠. 예, 말씀을 들었어요. 네. 패션지라는 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이 있고요. 네. 보면 그 안에 아이템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네. 정교하게 배열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런 어떤 업무를 하시고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한 것이 기반이 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기자를 하시면서도 크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죠. 그거는 꼼꼼하고 디테일 챙겨야 될 디테일이 많고 하는 거는 잡지사나 신문사나 공통점인 것 동일한가요?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작은 사진 밑에 캡션 하나를 잘못 달거나 네. 기사 한 줄을 잘못 썼을 때 올 파장이라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패션 잡지 어시스턴트를 할 때 네. 제가 쓴 기사, 그러니까 사진 밑에 캡션 한 줄 때문에 네. 광고가 날라갔던 아.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팩트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건데 그 당시 얘기를 잠시 드리면은 제가
네, 패션 잡지 어시스턴트의 삶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 신문사에도 이제 뭐 사스마리라고 해서 출입처 도는 게 있잖아요. 새벽에 경찰서나 이런 데를 돌면서 밤새 일어난 사건을 수집하는. 네네. 근데 잡지사에도 어시스턴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패션 기자나 이 피처 에디터들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네. 역할들이 있어요. 몇 개월 정도 하는데 하는 일은 이제 전화해서 섭외하고 촬영할 소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막 저는 동물원 수십 군데 전화해가지고 화보 촬영했을 뱀을 이렇게 막 구한다든지 예. 막 립스틱을 100개를 찍고 막 새벽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져서 이제 네네. 관두게 된 계기가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패션지다 보니까 막 힐 같은 거를 신고 왜냐면 밤에는 행사를 가야 되니까 네. 행사 브랜드 행사 런칭 아, 행사 네네네.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또 겉으로는 촌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약간 힐 같은 거 신고 무거운 쇼핑백 같은 거를 다 섭외를 해가지고 픽업을 해서 촬영장에 갖다 두고 네. 또 저녁에는 또 그런 정말 꾸며진 모습으로 행사장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었죠. 이게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 애가 사실이었네요. 예, 비슷하네요 지금 그 들어보니까. 암라민 투어를 모델로 했는데 보급 편집장. 그리고 거기 주인공은 어시스턴트거든요. 네네. 그 어시스턴트도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막 편집장이 하라고 하는 거 막 다 이제 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